네, 안녕하세요. K리그를 집중적으로 전술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 크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영상들과는 다르게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경기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뤄볼 경기 자체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무래도 크뷰가 2주마다 찾아오고 있다 보니까 시일은 좀 지났지만 20라운드 K2죠. 수원과 안산 이 두 팀 간의 경기인데요. 이날 경기는 양 팀이 한 골씩을 득점한 상태로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반면에 득점의 숫자와는 관계없이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안산의 세트피스 수비, 특히 이제 세트피스 중에서도 코너킥 수비 방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이었죠. 크뷰 지난 영상에 이제 댓글을 한 분이 달아주셨고 안산의 이 코너킥 수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달라라는 이제 요청 댓글이 있었는데 저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던 터라 댓글로 또 요청을 주셔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세트피스 수비, 코너킥 수비가 달라봤자 얼마나 많이 다르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먼저 한번 같이 보시고 뭐가 그렇게 달랐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원의 코너킥이 전반 비교적 초반이죠. 18분 나왔는데 자, 지금 18분 12초 약간 화면을 정지해 놓고 보자면은 지금도 약간 뭔가 공간이 많이 보이는데 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영상을 흘려서 이제 보게 되면은 확실히 좀 차이점이 드러나는데요. 네, 지금 18분 18초 이 부분에서 정지를 시켜놓고 보게 되면은 박스 안, 골 에어리어 안에 안산이 수비수가 단 3명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너킥 세트피스라고 하면 보통은 지역 방어를 온전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지역 방어와 대인 방어를 혼합해서 활용하든지 간에 어쨌든 간 거의 박스 안에 팀이 필드 플레이어가 10명이라면은 절반 이상의 선수가 배치되어서 상대가 득점하는 것을 막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 마련인데 이날 경기에서 안산의 이 코너킥 수비는 되려 그 골 에어리어 안에 단 3명만을 배치를 해놓고 수비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후 상황에서 코너킥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원은 박스 안에 총 5명을 배치했고요. 이제 이기재 선수가 왼발로 아웃스윙으로 킥을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처리를 했을 때 안산이 정상적으로 공을 걷어냈고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곧바로 안산이 역습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공격을 전개하게 되고 자, 그리고 아무래도 최전방에 많은 숫자가 배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는 마지막 패스가 약간 길면서 공이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전방에 많은 숫자를 배치해 놓은 것이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코너킥 수비 형태는 과거에 이제 요한 크루이프죠. 세상을 지금은 떠나고 없는 요한 크루이프인데 요한 크루이프가 바르셀로나 감독을 했었을 당시에 어느 정도 주장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코너킥 수비라는 것은 상대가 득점하기 위한 찬스, 상대가 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권이 상대에게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요. 당시 크루이프는 최전방의 역습 옵션으로 3명을 배치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코너킥 수비 이 상황 안에서도 최대한 능동적인 모습, 주체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완전히 동일한 형태는 아니지만 안산이 어떻게 보면은 2024년 K리그 이제 이번 시즌에 그런 모습의 코너킥 수비를 보여준 것인데요. 다음 장면을 보면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산이 의도했던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기재 선수가 후반전 들어와서 인스윙으로 킥을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수원이 안쪽에 페널티 박스 안에 4명을 배치하고 있고 이제 박스 바깥쪽 인근의 세컨볼 옵션으로 2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산에 대해서 안산의 선수 포지셔닝, 선수 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날 보여준 코너킥 수비는 인플레이 상황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코너킥 상황에서는 코너킥 상황 혹은 프리킥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해당 세트피스 고유의 이제 스트럭처, 구조를 갖춰놓고 혹은 선수 배치를 갖춰놓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면에 안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 상황의 연속으로 인플레이에서 이제 안산이 3-4-3에 가깝게 선수를 배치했는데 그 형태를 거의 그대로 보존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박스 안에 있는 이 3명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3-4-3에서의 3
백스리, 3백이 이제 3명을 갖추고 있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14번, 23번 이 두 선수들의 경우에는 3-4-3에서는 좌우 윙백에 해당되는 선수들입니다. 이해가 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양쪽 윙백이 우리가 아는 이 4백의 인버티드 풀백처럼 들어와서 세컨볼 옵션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앞선 라인에는 이제 3-4-3에서 이제 중앙 미드필더 2명 더블 피봇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좌우 측면에는 이제 3-4-3에서 3의 양쪽 측면 윙포워드들이 넓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세트피스 수비를 할 때 최소한의 인원으로 공간을 적절하게 지역방어를 통해서 수비를 하고 공의 소유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온전하게 3-4-3의 형태로 곧바로 인플레이 상황으로 이어가겠다라는 의도가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황을 보게 되면 골키퍼가 펀칭을 하고요. 자, 윙백 2명 중 1명이 이제 공중볼 경합을 해서 앞을 보고 공을 소유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형태가 구체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중앙에 이제 하프라인 인근에 3-4-3 인플레이 상황에서 중앙 미드필더 2명이 위치를 하게 되고 좌우 측면에 3-4-3에서의 이제 3의 양쪽 측면 윙포워드들이 넓게 벌려 있습니다. 본래대로라면 이제 윙백이 조금 더 높게 올라오고 이제 전방에 있는 3의 경우에는 안쪽으로 윙포워드들이 좁혀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윙포워드들이 벌려 있고 되려 중앙의 공간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중앙 미드필더 2명 더블 피벗에게 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중앙 미드필더가 공을 키핑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고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서 공을 전개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57분 27초 기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상대의 백라인, 그러니까 뭐 백라인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진 않지만 4명에 대해서 5대4의 수적 우위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3-4-3 시스템 자체가 종래에는 상대 백라인을 마주하게 됐을 때는 3-2-5의 형태를 갖춰서 상대 백라인에 대해서 이제 4백에 대해서 5대4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게 된다. 이것들은 과거에도 크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안산은 결국에는 세트피스 수비, 이 코너킥 수비에서도 인플레이의 연장선상으로 접근하면서 그런 상황을 비교적 손쉽게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을 전개하게 되고 안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드리블을 했기 때문에 백라인 중에 한 명 끌려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곧바로 여기서 슈팅으로 이어지지만 좌우 측면 채널이, 사이드 채널이 완전히 열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서는 슈팅을 직접 가져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완전히 열려있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사이드 채널로 공격을 전개하게 된다면 거기서도 유효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60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그런데 수원 쪽에서 박스 바깥쪽으로 킥을 좀 전개해봤고 안산이 이번엔 또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전방으로 이번에는 한 번에 연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64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명만으로 경합에서 승리해서 결국엔 지역 방어가 성공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곧바로 이제 인플레이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공을 한 번에 따지는 못하더라도 만약에 공을 빼앗겼을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 윙백이 그대로 내려와서 그 시점에서부터는 바로 5백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8번과 28번 이 중앙 미드필더 2명 또한 곧바로 그러니까 뭐 부분적으로 보자면 5와 2의 형태가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공의 소유권을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5와 2의 형태로 전환이 될 수 있게끔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67분 이제 안산이 2명의 선수를 동시에 교체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수원의 코너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박스 안에 3명이 위치해 있는데 이번에는 지역 방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산이 결국에는 종래에는 코너킥에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실점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전 상황들을 보았을 때는 코너킥에서 유효하게 수비를 잘 해줬고 되려 코너킥에서 수비를 한 이후에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을 통해서 득점 기회까지 또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감행할 만한 도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재밌는 것은 실점 이후입니다. 88분이 되었음에도 안산은 여전히 같은 형태로 코너킥 수비에 임하고 있고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살펴봤던 그 구조, 그 스트럭처를 통해서 곧바로 인플레이 상황처럼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팅을 해서 블록을 당했지만 세컨볼 상황에서 또 한 번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만약에 골키퍼의 선방이 나오지 않아서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졌다면 그리고 그 결과로 안산이 만약에 2대1로 역전승을 거둬서 승리를 했다면은
아마도 이 코너킥 수비에 대한 평가나 조금 더 대중들에게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반면에 아쉽게도 약간 한 발의 차이로 골키퍼의 선방이 발생하면서 안산은 득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추가 시간입니다. 95분 40초가 흘러가고 있고요. 여전히 안산은 동일한 형태로 코너킥 수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앙으로 좁혀 들어왔던 윙백 중 한 명이 공을 받게 됐고,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대로 또다시 5대4의 수적 우위가 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원이 안산의 스로인이 주어진 상태에서 선수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스로인으로 공격이 재개가 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안산은 여전히 자신들의 코너킥 수비 형태에 대해서 이점을 보고 있습니다. 직전 상황에서 말 그대로 인플레이 상황으로 이어졌을 때 최대한 자연스럽게, 최대한 상대에게 뭔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형태로 선수의 포지셔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로인으로 공격이 전개가 된 이후에도 득점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또다시 슈팅을 한 상태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선수 개인이나 팀에 대해서 알아본다기보다는 안산이라는 팀의 코너킥 수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임관식 감독님께서 안산 이제 팀을 또 떠나게 되셨지만 팀에 머무를 당시에 이제 과거에 한번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감독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코너킥을 수비를 했을 때 만약에 상대팀이 그렇게 한다면은 저에게 이제 코너킥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 수비를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대비를 하겠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감독님이 가지고 계시던 아이디어가 경기에서 그대로 이제 나왔고, 아무래도 저도 그 부분을 좀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댓글에서 요청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코너킥 수비는 K리그뿐만이 아니고 뭐 유럽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넓혀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든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세트피스 형태가 될지 아니면 인플레이 상황이 될지 뭔가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형태로 주체적인 형태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팀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깊이 있고 재밌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